논리대수, 그 다음 드모르강의 정리. 논리대수라는 건 불대수 8가지를 말하죠. 그 8가지에 대한 이야기, 요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논리식을 간단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논리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돼요. 이것은 트릭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것들은 너무나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그런 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8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불대수에 대한 공리 8가지가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8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동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논리합은 병렬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논리곱은 직렬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병렬과 직렬. 병렬은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직렬은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직렬로 연결한 것은 논리곱, 병렬로 연결한 것은 논리합.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병렬로 연결하던 직렬로 연결하던 동일한 신호를 가져옵니다. 이걸 동일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병렬로 연결하거나 직렬로 연결해도 그 결과는 똑같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서로 다른 것, 이걸 직렬로 연결하거나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 이건 이렇게 보면 돼요. A와 A 바를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 A와 A 바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이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가 on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1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가 0이 되기 때문에 직렬 연결에서는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A가 있는데 1을 병렬로 연결한 거와 A가 있는데 1을 직렬로 연결한 것,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얘는 항상 1입니다. 1이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A와 같습니다. 1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은 이런 개념이죠. 1이 병렬로 연결되면 항상 1이다. 1이 직렬로 연결되면 항상 A와 같다. 이번에는 또 하나 기억해야 돼요. A가 있는데 0을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오픈된 거죠. A가 있는데 0을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이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0을 병렬로 연결하면 이때는 A와 같습니다. 0을 직렬로 연결하면 이때는 0이 됩니다. 이렇게 0을 직렬로 연결하면 끊어져 있죠. 0을 병렬로 연결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이런 것들이 8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이걸 불대수라고 하는데요. 이걸 잘 기억해야 논리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세요. 얘는 불대수 8가지에 대한 공리,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기본적인 거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도 그대로 출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맞죠? 이거는 맞죠? A가 0이 되면 1이 되고 1이 되면 0이 되고 이런 관계가 되니까 이럴 때는 0이 되는 거죠. 8가지에 대한
불대수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불대수 계산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발을 긋는 것, 이거는 부정의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 드모르강의 정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모르강의 정리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중 부정은 긍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직렬의 부정은 병렬이 되고 병렬의 부정은 직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된 것은 A와 B가 직렬로 연결된 것이 전체 부정이 된 겁니다. 이걸 논리로 그려보면 A와 B가 직렬이 된 것이 전체 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얘는 A, B의 전체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난드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쌍대라고 하는데요. 드모르강의 정리입니다.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라고 하면 얘는 A의 부정, 그리고 AND의 부정은 더하기, B의 부정, 이렇게 된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A가 부정되고 B가 부정되고 병렬로 연결된 것. 다시 말해서 A와 B가 된 것. 그리고 여기는 A 부정 더하기 B 부정이 된 것. 이것은 얘와 얘가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쌍대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결과가 동일하다. 얘는 그래서 맞는 겁니다. 또한 이런 개념으로 여기다 적용하면 A의 부정, 병렬의 부정은 직렬, B의 부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도 맞는 것이 되죠. 얘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논리 연산입니다. A가 공통으로 보이죠? 그래서 A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부울대수 공리 8가지에서 1이 더해지면 항상 1이 되니까요. 그리고 1이 곱해지면 그것은 앞에 신호, 곱해진 신호와 동일한 신호가 된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가 1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예제도 마찬가지죠. 이 식을 간단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이것은 흡수의 법칙 또는 분배 법칙 뭐 이런 걸로 생각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와 흡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모두 그냥 개념적으로 분배 법칙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분배 법칙을 보면 어떤 거냐면 B와 C가 병렬로 연결된 것에 A가 직렬로 연결됩니다. 이것을 분배하면 전개가 되겠죠? 전개가 되겠죠? 그러면 AB와 더하기 AC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서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거는 다 알거든요. 그런데요. A의 플러스에 BC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개념이죠. 이것도 분배 법칙으로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A 플러스가 있는데 이것이 B의 점에 C에 분배가 된다. A 플러스가 분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A가 B 플러스 C에 분배될 때 A가 분배됐잖아요. 동일하게 A 플러스가 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A 플러스에 B가 되고요. 그 다음 점이고 A 플러스에
C가 되죠. 이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하면요. 여기서도 x 플러스라는 것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x 바의 점에 x 플러스 y가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x 바는 항상 1이 되니까요. 그렇게 된 것에 x의 y가 되니까 결국 이것은 x의 y로 나타난다. 이런 형태로 논리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똑같은 개념이죠. A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1 플러스 B가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항상 1이니까 그래서 A와 동일하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뭔가 복잡해 보이죠? A, B, C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간단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간단히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공통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간단히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1을 만들어줘야 돼요. A가 있다면 A, 바를 더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1로 만들어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묶어내는데 나머지 부분을 1로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공통으로 묶을 때는 하나만 묶는 게 아니라 최대로 묶어내야 되겠죠. 그런 개념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공통으로 묶어내려면 이것과 이것의 공통이든지 이것과 이것의 공통이든지 이것과 이것의 공통이든지 어쨌든 공통으로 묶어내야 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공통이 되어지는 걸 잠깐 살펴보면 이것과 이것에서 공통이 되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B바와 C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B바와 C로 묶어내면 A바와 A가 남습니다. 얘를 만들어야 돼요. 얘가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A와 A는 A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 때문에 얘가 두 개라고 생각하라. 그래도 된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묶었는데 이번에는 이것과 이것을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묶어내보면 A와 B바가 묶입니다. A와 B바가 묶이고요. C바와 C가 남습니다. 얘가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바뀔 거예요. 1 되고 1 되니까 나머지를 적어보면 B바와 C 더하기 A의 B바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B바가 공통으로 묶이니까 A와 C가 남겠죠. B바로 묶어주고 A 플러스 C가 되는 것, B바로 묶어주고 A 플러스 C가 되는 것, 얘가 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논리 연산입니다. 논리 연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A바 플러스 A가 1이 되어지는 것을 활용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논리 연산이 된다. 간단한 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기, 실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두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다음에 논리 회로를 간단히 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논리식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와 B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를 거치면 A와 B가 더해지는데요. 거기에 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A와 B가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여기에 B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화되죠. 그러니까 A와 플러스 B에 부정이 된 것에 B가 오화되어서 또 부정이 되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요 X에 대한 식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모르강의 정리예요. 이중 부정은 긍정이다. 직렬의 부정은 병렬이고 병렬의 부정은 직렬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어 보면 여기는 이중 부정이니까 A와 B가 남게 되고요. 여기는 B의 부정이 되고요. 여기는 점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볼 수 있죠. B바에 A 플러스 B와 같다. 결국 전개를 하면 분배를 하면 A의 B바가 될 것이고 B의 B바가 될 거죠. 전개를 하면 A의 B바가 되고 B의 B바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되죠. 그러니까 A의 B바만 남게 되네요. A의 B바만 남게 되네요. 이렇게 간단히 하는 논리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출력식 나타내는 거니까 얘도 뭐 비슷하겠죠. 한번 보세요. 여기는 B고요. 여기는 C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A 바로 되어 있네요. A 바로 되어 있는 이러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것의 출력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AND이므로 여기는 B와 C가 될 겁니다. 그런데 X가 여기 지나는 거죠. 여기를 지나면 B와 C 이 부분이 X가 되는데 그 부분에 부정이 있죠. 그래서 이 시그널은 BC의 바가 되고요. 여기는 A바니까 여기가 A바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날 때는 BC의 바에 점에 A의 바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 부정이 됐죠. 이렇게 된 게 Y의 식이 될 것이다. 드모르강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중 부정은 긍정이니까요. 이렇게 된 것과 이렇게 된 것을 정리하면 여기는 BC가 되고 여기는 A가 되죠. 그리고 점의 부정은 더하기가 되네요. 따라서 여기서 답이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드모르강의 정리를 활용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죠. 다음 회로의 출력식 x0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A와 B가 AND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A, B가 되고요. 여기는 C가 되니까 C 바가 돼서 여기서 보니까 A와 B의 C 바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AND는 논리곱, OR는 논리합, 이와 같이 된 것은 부정. 그래서 이렇게 AND 된 것은 논리곱, 이렇게 OR 된 것은 논리합, 논리곱, 얘는 부정. 이렇게 기억하면 여기는 A와 B가 되어서 요 신호는 A, B가 될 것이고 여기는 B의 바가 되고 C가 되어서 여기는 B바 C가 될 것이고 오화가 되니까 A의 B에 B바 C가 오화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런 논리 회로의 출력의 값 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12번째 장, 제어공학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P제어, I제어, D제어,
PI 제어, PD 제어, PID 제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례다. 그러면 비례다. 그리고 적분이다라고 하면 적분이다. 미분이다라고 하면 미분이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비례와 적분이면 비례와 적분이에요. 비례와 미분이면 비례와 미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문제를 보면 비례, 적분 동작을 하는 전달함수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비례와 적분이잖아요. 그러면 비례는 당연히 비례가 될 거고요. 적분은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한 겁니다. 라플라스 변환은 끝까지 가는데요. 적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고요. 미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가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S분의 1이 적분식이다. 얘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적분이다. 그래서 적분에 대한 개념, 요걸 기억하면 돼요. 1번이 됩니다. 미분 방정식에 대한 PI 동작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PI 동작은 비례 요소와 적분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이 비례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비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안 된다. 물론 얘는 답이 아닐 거고 얘도 답이 아닐 겁니다. 금방 보이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조작량이 있는데 YT입니다. PID 제어인데요. 비례감도, 적분 시간, 미분 시간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PID 제어는 비례가 되고요. 요게 비례죠. 요게 적분이죠. 요게 미분이죠. 이게 PID 제어입니다. 이 식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과 이것과 이것에 공통되는 부분이 비례 시간이 되는 겁니다. 비례 감도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례와 적분과 미분이 괄호로 묶어져 있어야 돼요. 요게 PID 동작이다. 이런 PID 동작이 되려면 이 부분이 비례 감도가 되는데요. 이 비례 감도는 지금 보면 뭔가 공통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느낌이 4로 뭐가 되겠구나. 4로 묶어내겠구나. 그러면 비례감도는 4가 되겠구나. 비례감도는 4가 되겠구나. 비례감도는 4가 되니까 둘 중에 하나네. 문제는 비례감도, 적분시간, 미분시간이에요. 여기가 적분시간이 되는 거고 여기가 미분시간이 되는 거죠. 요게 미분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적분시간은 4로 묶어내면 1이 되려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4분의 1이 되겠죠. 여기가 4로 묶어내려면 4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적분시간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적분시간이에요. 4가 적분시간이죠. 4분의 1이 적분시간이 아니고요. 4가 적분시간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t s분의 1이 되어서
요 t가 적분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비례감도가 4고 적분 시간이 4인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답을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이 0.4, 4로 묶어내는 거 요거죠.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조작량이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PID 동작입니다. 미분 시간과 적분 시간을 구하래요. 그러면 보세요. 역시 4가 있으니까 여기를 4로 묶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4로 묶어내면 2에다가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적분 시간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적분 시간이 4라고 얘기하는 얘네들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가 4가 되면 여기는 4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잖아요. 미분은 S가 이렇게 되거든요. 적분은 S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은 요 앞에 거가 미분 시간이 되는데 미분 시간은 얼마예요? 4분의 1이 되죠. 미분이 4분의 1이에요. 4로 묶어냈을 때 미분이 4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분 시간과 적분 시간, 그 다음 비례감도 각각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힌트는 보면 무엇으로 묶어지는가 이걸 찾아낼 수가 있다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진동이 일어나는 장치의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어 방식은 뭐냐? 이거는 우리 제어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 진동이 발생할 때 진동을 억제한다는 것은 결국 오버슈트를 감소시키는 것은 결국 미분 동작이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그거는 제어계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이니까 그것들은 그런 대로 풀면 되는데요. 제어기기의 대표적인 것들을 들면 검출기, 변환기, 증폭기, 조작기기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서버 전동기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 다음 예제 보세요. 압력을 변위로 변환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 됩니다. 변위를 압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온도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결국 이 이야기를 암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압력을 변위로 바꾸는 것은 벨로즈, 다이어프램, 스프링 등이 될 것이고 변위를 압력으로 바꿔주는 것은 노즐, 플래퍼, 압력 분사관, 스프링 등이 될 것이고 변위를 전압으로 바꾸는 것은 포텐셔미터, 차동 변압기, 전위차계 등이 될 것이고 이런 거죠. 결국 변환 요소의 종류가 무엇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때 어떤 변환 요소들이 될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는 거. 결국 암기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암기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것도 잘 보세요. 온도를 전압으로 바꾸는 것은 열전대다. 열전대 종류가 4가지가 대표적이죠. 전기 응용 공부했으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백금, 로디움, 철, 콘스탄탄, 구리, 콘스탄탄, 크로멜, 알로멜 하는 것들을 알 겁니다. 온도를 임피던스로 바꾸는 것은 열선, 서미스터, 백금, 니켈 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빛을 전압으로 바꾸는 것은 광전지나 광전 다이오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요,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자동 조종용 검출기란 전압 검출기, 속도 검출기, 서버 기구용 검출기는 전위차계, 차동 변압기, 싱크로, 마이크로싱 이런 것들이 서버 기구용 검출기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알면 얘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어공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려드렸습니다.